주는 것은 자유지만 보통은 단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입문자분들이 개미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누군가는 일단 개미를 잡아야 키우니까 채집일 수 있고, 누군가는 습도나 온도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미밥, 개미가 먹는 음식들이 가장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니 켜님, 개미는 자연의 청소부, 곤충계의 하이에나인데 아무거나 다 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거든요. 자연처럼 이것저것 구해다 먹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육자가 힘들게 돈 벌어 구해다 준 먹이가 아주 지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개차반들, 고약한 녀석들이 개미랄까요? 생각보다 아주 까탈스럽다. 나도 사춘기 때 이러진 않았어. 아무튼 개미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사육장에서 꺼내 함께 먹고 마셔주는 일이라는 말이 있듯, 이상하게 자연에서는 별별 음식들을 다 주워 먹으면서 사육만 하면 음식을 가리기 시작하는 개미들, 입문자들에게 아니 나는 그냥 과자나 밥 남은 거 주면 될 줄 알았지, 개미들 왜 이리 까탈스러워요? 하는 불편함을 주는 이 먹이 공급은 과연 입문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개미들은 과자가 필요한 생물이 아닙니다. 과자는 내가 필요해. 나 과자 먹고 싶어. 하는 저 같은 사람은 나 먹을 과자도 없는데 있어도 개미들과 겸상하지 않죠. 작고 소중한 과자 나만 먹을 거야. 그래서 저도 개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주 공평한, 아시다시피 사육되는 개미들에게 꼭 챙겨줘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당분과 단백질입니다. 물론 각종 영양이 아예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육 중에 꼭 챙겨줘야 한다는 방향은 이 두 개인데요. 사람이 탄수화물로 움직이듯 당분은 개미들의 활동에 필요한 연료, 움직일 수 있는 성충의 밥이라고 보시면 되고, 왕국의 성장을 단백질이 담당하고 있죠. 여왕개미가 영차하며 산란을 하는 것도 단백질, 알에서 깨어난 작은 애벌레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도 단백질이 필요한 일인데, 단백질 가루와 설탕을 주면 개미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겠지? 아주 꿀맛 사육, 공장식 사육을 시작하겠다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이 말이죠. 이렇게 자작먹이, 당과 단백질 가루를 섞은 단백질 먹이만 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가 줘도 싫다, 나는 이 밥에 고기국이 먹기 싫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엔 우르르 모여서 꿀만 먹이 여기 있다며 꼬리를 흔들며 개걸스럽게 먹어도 이게 몇 달 반복된다면 녀석들 초심은 잃어버린 지 오래다. 한두 마리만 입만 잠깐 축이고 돌아서는 일이 생겨나지요. 이게 입문자들에게는 아주 개미 사육을 어렵게 만드는, 정확하게는 단백질 공급을 고민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아무리 좋은 먹이라 하더라도 개미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나만의, 나를 위한 개미 사육의 길을 갈 테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먹이를 편하게 줄 수 있을까? 네, 몸이 편하려고 어떤 먹이를 날로 먹이면 개미들 단백질 걱정이 사라질까? 네,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정보를 찾으며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빠른 성장으로 늘 배가 고픈 녀석들,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이 돌아간 개미들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데, 이런 호전적인 애들이 활발한 만큼 많이 먹고 방긋방긋 웃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먹이만 던져주면 그래도 먹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활발한 사고뭉치들 나는 싫다, 나는 태평성대를 할래 하는 느긋한 사육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자연에서처럼 벌레를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곤충 먹이의 상징이랄까요? 미럼을 주는 것이 보통인데, 미럼이 최고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효율 때문에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미럼, 초파리, 흰개미, 각종 날벌레 같은 벌레들을 다양하게 주는 것이 개미들에겐 아주 매일매일이 잔치. 내일 메뉴는 뭐가 나올까 두근두근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육자는 저거 다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미럼이나 잘 챙겨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그래서 이런 벌레 먹이들은 단백질 먹이로 인식이 되지만 사실 다른 영양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에게 벌레만 먹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호강에 겨운 개미 왕국들,
굳이 개미들 먹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갬수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왕국의 성장도 액체 먹이를 준 개미들보다 확실히 벌레 먹이를 먹여보면 건강함이 눈에 띄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용맹한 입문자라면 벌거지를 다룰 드루이드의 용기가 있다면 미럼이라도 주라고, 미럼도 좋은 먹이라고 말을 하는 저라고 하더라도 입문자에게 미럼을 키우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요. 개미를 키우려고 벌거지를 키우기 시작하면 아주 끝도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개미만 키우고 싶다 하는 것이 입문자니까요. 아니 견님, 미럼을 키워야 주지 안 키우는데 어떻게 줍니까? 없는 걸 주라니 아주 깡패시군요. 하신다면 내가 달라 한 것이 아니라 개미가 필요하다고 달라 했다. 깡패는 개미야 라고 회피무빙 한번 쳐주며 이야기해드리면 저희 집 개미들도 미럼을 먹이긴 하는데 저는 미럼을 키우지 않습니다. 미럼의 좋은 점이 냉장실에 시원하게 두면 성장을 멈추고 정말 가만히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미럼도 목마르겠지 하며 밀기울에 가끔씩 물을 뿌려주면 빵긋빵긋 곰팡이가 올라올 수 있으니 그냥 냉장고에 계속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보관이 가능하니까 벌레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미들에게 급여하기 전에 냉동 30분을 하고 물에 넣어 해동한 후 급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미럼을 주면 좋은 점이 마음이 편하다 할까요? 혹시 모를 진드기들을 조금은 방역하지 않을까? 나 어쩌면 영리할지도.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미럼을 주면서 부렁부렁 내 개미사육 편안하게 출발이다 라고 하더라도 미럼을 먹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내 개미 녀석들 더 이상 먹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 내 퇴근 후 낙을 돌려줘 하며 먹이를 바꿔야 하나 드디어 때가 왔는가 하는 것이 사육자로서의 성장입니다. 개미들이 스스로 단백질 먹이를 먹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성장을 하지 않아 필요가 없거나 먹기 싫은 경우입니다. 먼저 단백질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르면 10월부터 발생하는데요. 얘네들이 겨울이 오는 것을 알아채는 경우 애벌레들 성장도 멈추고 산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충분한 영양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먹이 탐색을 활발하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단백질 먹이를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애송이 개미왕국들 역시 사람들이 재미가 덜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먹이를 한번 주면 배부르다고 다음날 또 줬을 때 잘 안 먹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엔 애벌레를 키우기엔 일단 영양이 충분하니 안 먹는다 라고 판단하니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부르면 안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물론 설탕물 같은 당분이 남다른 먹이를 준다면 얘들이 과식을 하고 바닥에 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곤충 먹이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배불리 먹여놓고 내 개미들 왜 밥을 안 먹냐고 걱정하는 우리 손주 왜 이리 말랐어 사육법은 효율이 조금 떨어진달까요. 두 번째 상황은 개미들이 먹기 싫어하는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인데 먹이의 문제와 종류의 문제가 있죠. 먹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예를 들어 개미들에게 냉장고 미럼을 계속해서 주면 흔하게 발생하는데, 냉장 보관의 단점이 미럼이 생기를 잃고 서서히 말라간다는 것이 있거든요. 소위 신선하지 못한 미럼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일개미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재빠르게 주문한 새 미럼을 주면 다시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문자라면 내 개미들이 조금씩 먹는 애송이들인데 미럼만 너무 많이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버리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는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다만 이건 긍정적인 희망 회로에 불과하고 먹이가 질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뉴랭이들을 관찰할 때 또는 초기 왕국들을 관리할 때는 말이죠. 왕국 내에 직접 자작 먹이를 넣어주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건조 창구벌레를 설탕물에 타서 공급하는 경우 이게 몇 달은 아주 잘 먹어주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질린다 하며 정성은 무시하고 잘 먹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이럴 때 미럼 같은 생먹이를 넣어주면 그 순간 이런 고기 맛은 처음 본다며 왜 이런 것을 숨기고 있었냐며 노랭이들의 입맛이 돌아와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키울 때에는 최대한 다양한 먹이를 주려 노력해야 하는데, 단백질이라도 개미가 먹지 않으면 그저 먹이를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단백질 공급에서 개미는 키우고 싶고 다른 벌레는 키우기 싫은 입문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뭐 자작먹이 줘야죠. 지나가는 모기 같은 벌레들을 잡아다 주며 액체 먹이 공급을 기반으로 개미를 키우시면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일단 한번 잡숴봐 안 사도 좋아. 한번 개미 사육의 맛을 보시고 맛이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만사 해결이랄까요. 왜일까요? 그렇게 왕국을 키워나가며 나의 왕국이 소중해졌다, 이 작은 녀석들 더욱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제서야 입문자가 아니라 사육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밀원 공급을 고민하게 되고 밀원 다음은 귀뚜라미, 그 다음은 흰개미나 초파리 같은 것들까지 손을 대실 겁니다. 키우는 개미 왕국의 성장에는 과자보다는 사육자의 정성과 관리를 먹이는 것이 입문자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